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먼저 위로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자신이 목말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저는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저희가 이제 서로 가족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한 걸로 좀 교회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유는요, 4주기가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저희들은 가족들하고 함께 한다고 하지만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기억하고 또 그게 끝나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4.16 4주기 처음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합동 연결식 추도식을 했습니다. 자, 하고 나서 저희들은 또 돌아오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가족들하고 그래도 가까이서 시간을 보내보니까 4.16 그 참사 이후에 아이들이 5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은정이는 22일 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4월 16일 날 행사를 끝나고 우리들은 일상으로 가지만 가족들은 이제 아이들을 그때 그래서 돌아가면 처절한 심정으로 우리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5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혜 어머니는 처음 뵀는데 21일 날 지혜가 왔고 영석이가 20일 날 왔고요. 그래서 비교적 좀 일찍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은 이제 지금 가장 정말 피가 마르고 정말 몸이 바짝바짝 마르는 시기를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정권이 바뀌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추모공원도 세우겠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시작이죠. 이제 비로소 시작. 4년이란 시간을 우리가 정말 가족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식들을 이렇게 뺏겼는데 자식을 뺏기는 아픔은 참척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애도할 기회를 우리 사회가 박탈했어요. 정말 애도조차 못한 이렇게 그러면서 4년을 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가족들이 지금 4.16 재단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 재단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영석이 아버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근데 그것도 역시 제가 늘 보면 늘 가족들이 먼저 하세요. 가족들은 사실 위로받고 애도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가족들이 처음부터 길거리 싸웠고 가족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근데 재단 설립도 가족들이 먼저 지금 먼저 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5.18 재단 있는 거 아시죠? 저 충청도에 가면 노근리 평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재단이 있는데 대구 지하철 유가족 재단도 있고 그런데 가족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가족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단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어느 날 보면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보존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리고 전락해버리고, 그래서 가족분들이 4.16 재단이 이제 왜 세우려고 하시는지는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겠다 해서 가족분 158분이 500만 원씩 지금 출연을 하셨어요. 원래 10억 정도 재단을 지금 출연을 이렇게 기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가족분들이 먼저 큰 부분을 감당하고 나서 이건 우리들만의 재단이 아니고 전 국민이랑 같이 가야 된다 하셔가지고 지금 시민단체, 종교계를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 서명 때 700만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 기억회원을 지금 모집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총회도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금익교회가 예장 통합 소속인 거 아시죠? 통합교단의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혹시? 네? 그거 너무 많고요. 8,834개 제가 기억하기로. 그 8,000개로 잡고요. 몇 교회나 여기 할까요? 세월호 가족들과.
죄송한 마음이어서 제가 한번 교회 이름으로 한번 재단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6주째 계속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족분들이 정말 4.16 재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영석이 아버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들을 초대해 줘서 기도회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해주셔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저는 무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지금 6번째 와서 이제는 편합니다. 찬송가라든가 목사님이 말씀 다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 얘기 듣고 또 조금은 본받고 하고 이제는 처음에 기도회 할 때는 그냥 굉장히 막 온몸이 뿌듯했어요.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한다고 건반을 쳐주시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어떻게 싸울 건지 도와달라. 이렇게 도와달라는 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도와주실 수는 없지만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을 조금씩 인도해달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랬다. 그래서 몇 번 더 목사님 따라다니면 진짜 기도에 아마 기독교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4.16 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피해 가족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재단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정부가 이제 바뀌고 나면 재단이 자꾸 뒤집히는 거예요. 피해 가족들은 배제하고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정부가 좌우지해버리는 그런 재단을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는 정부가 아주 좌우지 피해 가족은 아주 배제한 채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피해 가족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발기인이라고 하면 100만 원이고 기억위원은 이제 10,000원부터 해서 현재 국민 발기인 한 500명 정도가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위원이라고 하면 한 15,000명. 우리가 아까 서명 받을 때 1,000만 목표 잡았는데 700만 이상이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100만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국민과 함께 가자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분들이랑 저랑 다니는 게 국민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피해 가족이 가야지만이 국민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시민들이 가서 호소를 하면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주말에는 이제 단체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강화문에서도 시민을 상대를 받았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이제 친구나 식구들 해서 기억위원으로 많이 동참해 주십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4.16 재단의 사업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특별법상에. 그 다음에 추모라든가 피해 가족들 심리 안정이라고 하며 있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이라든가 4가지 사업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16 재단에서 꼭 하려는 사업은 아마 주로 할 게 사업이 청소년 사업입니다. 우리 애들이 청소년 때 그렇게 희생됐기 때문에 이런 자문위분이나 설치분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순위가 청소년 사업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아직도 어려운 청소년들 많죠.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4.16 재단에서 1순위로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4.16 재단을 치시면 지금 4.16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16 기억위원회 많이 친구분들
동참에 끌어주시고 특히 엄마 아빠 그다음에 형제들 기억위원으로 10,000원 딱 한 번 지금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4.16 재단은 많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평생 가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정권이 바뀌겠죠. 그래서 4.16 재단은 국민이 이렇게 많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4.16 재단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학년 9반 조은정 엄마입니다. 우리 딸이 지금 올해 살아있었으면 22살인데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그 18살 그 교복 입었던 그 모습으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 때 이제 세월호라는 배를 이제 타고 갔는데 맨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암초에 걸려서 전복됐다는 그런 또 그 보도가 오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큰 바위에 부딪혀서 침몰됐다고 또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오보예요. 근데 나중에 또 정부에 나온 게 과적으로 나왔다고, 가적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됐다고 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적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과적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에 대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왜 침몰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아이들을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안 구할 수도 있었던 그 시간들을 왜 다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만 하고 왜 침몰을 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그 참사, 우리 아이들의 그 희생이 왜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도. 그래야지 슬픔도 그래도 웬만큼 좀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기특조위가 출범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방해하려고 하고 모든 진실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나 우리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의 그런 정말로 왜 그렇게까지 참사를 당해야만 했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아이를 잃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이 삶의 모든, 그냥 4월 그날 16일 날로 멈춰버린 거예요. 모든 가정사든 나의 모든 삶이 거기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다시는 저 같은 아픔이 없는 그런, 조금이나마 우리 유가족들이 저로 인해서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좀 기여가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다니고 이제 좋은 이제 재단도 만들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이게 세월의 진실이 우리 부모들의 살아있을 동안에 그 진실이 밝혀지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저희들은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지금 여기 젊은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정말 우리 부모들이 다 파헤치지 못하면 젊은 분들이 좀 이거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끝까지 파헤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끝까지 잊지 말고 저희 세월호 가족들, 또 세월호에서 또 4.16 재단도 지금 설립하고 있으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함께 끝까지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 어머님은 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니까 오늘 성당 천주교이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해 주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일인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딱 왔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미사도 길지만 오늘 이제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저희 성당의 청년부랑 같이 미사 보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딸도 이제 항상 반주를 했었는데 그래서 유심히 반주하시는 분도 이렇게 보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주일 미사를 드리고 왔어야 됐는데 이제 여기서 대처해도 될 것 같은 성체도 모실 수 있고 이래서 하느님께 그냥 여기서 대처할 수 있게 그 성체를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앞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가족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를 그냥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가족들이 지금 이제 각자 맡은 일을 다 이제 함께 다 같이 다닐 수는 없지만 저희들 같이 재단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목포에 가서 지금 5월 10일경에 직립하는 거기도 지켜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순번대로 다니면서 거기도 지키고 있고 또 합창부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리러 다니고 있고 연극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다니면서 알림도 하고 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공방에서 이제 제품 같은 거 만들어서 엄마장 해서 그 안산 시민들인데도 이것저것 알리면서 또 이제 그 판매 금으로 이제 좀 아동 지역센터 같은데 겨울 난방비 같은 것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정도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보탬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당하지 않게끔 또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돌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엄마들이 애쓰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 얘기는 그리고 이제 저희 이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가족을 위한 재단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재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피해자 가족 그거는 가족 사단회비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굴러갈 수 있게끔 하고 이 재단은 국민을 위한 재단으로 만들려고 부모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셔서 또 저희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뜻한 바로 이렇게 잘 굴려가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2세까지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만이 또 저희들이 힘내서 재단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 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재단을 설립한들 빼앗긴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어머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설립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제가 재난구호의 일을 한 7년간 했기 때문에 정말 세월호 가족분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시는데 20년 주기로 대형 재난이 있었는데 늘 정부는 그 가족들에게 돈 몇 푼 주면서 묻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후배들. 저도 이제 둘째 아이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가 똑같은 나이입니다. 97년생. 대학교 2학년이죠, 지금. 대학교 이제.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결국은 자식들을 이렇게 이제 뺏기고 나서 하실 일들을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프지만. 저는 가족들하고 늘 동행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때는 막 힘드시니까 내가 이렇게 한들 우리 아이가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도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땅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만한 세상,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나서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총회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총회 이름으로 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전혀 생각 못 하다가 가족분들 만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개인으로 100만 원 내고 발기인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교회 이름으로. 몇 군데 교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지금 한 13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발기 단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의 표시예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교회는 멀찌감치 방관했거나 오히려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거에 대한 정말 부끄러움 때문에 교회가 발기인 그룹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3 교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저희 총회에서 사무총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총무들 몇 사람 해가지고 지금 한 12명 정도가 개인으로 100만 원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는 우리 교단에 교회 이름으로 한 20개 교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한 100만 원씩 내는 개인으로도 한 20명씩. 그 다음에 1만 원 기억 회원은 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0명 정도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억 회원은 단 한 번 10,000원으로 참여를 하면 기억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급익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에 통해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는 아마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탁드리는 거는 개인으로 10,000원, 10,000원 딱 한 번입니다. 월 10,000원이 아니고 연 10,000원이 아니고 딱 한 번 참여하시면 기억 회원으로 참여하시게 되고 4.16 재단의 이제 그 기억 회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쪽에다가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연결끈이 되는 거죠. 물론 급익교회가 참여했기 때문에 급익교회도 오겠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억회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족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부부에다가 아이도 2명이기 때문에 기억회원으로 들어갔고 제 이름으로 개인으로 발기인 들어가 있고 또 총회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오늘 좀 기억회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약정서를 갖고 왔는데 혹시 돌아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권유해 주시고 혹시 가족 단위로 4명이면 4만 원입니다. 그죠? 3명이면 3만 원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가양교회는 제가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쬐끄만 아이들에서 아이들 어리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기억회원 참여해 주시라고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늘 가면 이제 퍼포먼스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약정서 나와드리면 그 자리에서 가입하시고 10,000원 그 자리에서 하시고 저희가 그 약정서를 같이 들고 사진을 찍으면 그게 어디 되냐면 가족분들만 모이는 밴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러면 가족분들이 거기다 사진을 올려가지고 서로 공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개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질문도 해주시, 저희가 좀 표를,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꺼이 저는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 기록하시는 동안 질문이나 좀 가족분들이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을 딱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시려나? 혹시 뭐 궁금한 게 평소에 있었다면? 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4.16 재단하고 4.16 단원 장학재단 두 가지가 검색이 되거든요. 4.16 그 장학재단은 저희들이 가족들이 관여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때 당시 좀 말이 많이 나와서 그 장학재단은 가족들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4.16 재단 만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파악을 해서 워크숍을 한 번 적이 있습니다. 국민 발기인과 우리 가족. 그래서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안전교육, 특히 우리 4.16 재단에서만큼은 이 중고등학생들 안전교육이라든가 이제 수학여행 갔을 때 꼭 생명안전공이 들어서고 나면 이 교육적인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수학여행.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모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다 희생됐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라도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주기적 교육을 받았다면 벌써 인지하죠. 18살인데 벌써 다 어떻게든 자기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4.16 재단만큼은 이 학생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저희 설치에서도 지금 추진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까 바로 4.16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미션, 비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미션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5월 12일 날 창립대거든요. 그래서 창립대까지는 이제 재단 설립에 대해서 좀 주력하고요. 조금 자리 잡으면 아마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그런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안전 매뉴얼을 4.16 재단에 나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거 적는 거 조금 이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따가 같이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아까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빠져서 그걸 좀 더 주고 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그 체육대회여가지고 좀 그럴 것 같고 다음이라도 해가지고 그건 한꺼번에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모르시죠? 네. 네, 조심스럽죠. 네. 맞습니다. 기억저장소에서 제가 운영일을 했었고요. 지금 기억저장소는 소장에 엄마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억저장소는 우리 애들 기록이라든가 유품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기억저장소 회원이라면 문자라든가 이메일, 그 다음에 그런 사업적인 사업을 했다면 책자로 나온 게 아마 오지 않았나요?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저장소에서는 그런 사업을 후원해 주시는 돈으로, 국민이 해 주신 후원으로 그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라든가 계속 사업하게 되면 책자로 아마 1년에 내가 알기로는 2-3번 정도는 아마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는. 그래서 엄마들이 기억저장소에 가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배가 또 진입되고 또 애들이 유품 나올 확률이 있어서 그런 사업, 기록이라든가 그거 전국에서 무슨 주기가 된다면 아마 애들을 위해서 써준 편지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저장소에서.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기억저장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변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동행했으니까 저는 어떤 부분은 좀 과도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연되면서 그래서 이제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이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통합하고 그러겠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목공방도 그렇고 엄마 뜨개 공방도 그렇고 그다음에 4.16 합창단도 그렇고 기록저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유품을 주로 이제 기록 보관하는 곳이죠. 4.16 저장소는. 그리고 지금 또 헷갈리는 게 4.16 가족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차피 좀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록 저장소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겠지만 보통 재단이 설립되면 나중에 점점 재단이 다 전체적인 걸 총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원래 전에 사무국장님 역할하셨던 분이 저희 교단을 찾아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돈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그만뒀다고 그러시고 제가 또 알고 있는 예은이 엄마한테 좀 돈을 얼른 보내야 되지 돈을 얼른 보내야 되지 했더니 예은이 어머니는 그분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무국장한테 분을. 이게 또 무슨 일이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더니 그분을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이 재단 설립 사무국을 꾸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 과정 중에 있고 과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만간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4.16 사단회비는 저희 유가족들이 한 달에 6만 원씩 내갖고 저희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돈이고 그래요. 그거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유가족들이 활동하는데 여기저기 뭐 주유소비나 뭐 식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활용하는 거고 재단하고는 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초기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족협의회가 그때는 정식으로 통장도 개설 안 됐고 그랬는데 통장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돈을 쓰려면 근거가 있고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을 때에는 저희가 후원하는 돈이 통장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뭐지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뜨개 공방 같은 경우에는 그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실을 직접 제공하는 그 회사랑 연결해가지고 그렇게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족분들 막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주유권을 사가지고 주유권으로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급하게 일은 해야 되고 절차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다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은 많이 정리가 됐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4.16 재단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족분들 주체가 운영이 되시는 이제 2차 설명을 처음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엄마이사 아빠이사들은 올해 우리가 1년에 매번 총회를 합니다. 가족 총회. 그래서 엄마이사 아빠이사는 지금 투표를 해서 추천이 돼 있는 저하고 어머니 한 분 있는데 추모국가장 두 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이제 15명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다음 이사는 이제 안산 시민연대에서 1명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그 다음에 서울 4.16 연대사 2명 이사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적인 단체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으신 분들 그다음에 여러 전문적인 이사들을 지금 현재 추천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국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사분들도 굉장히 이제 이 세월호 참사인하고 많은 분 알았는데요. 심재명 씨라고 명필님인가요? 그분도 이사로 추천됐고 그 다음에 이사장은 이제 잊어버렸네요. 굉장히 하가 유명한 명박이 때 팽당했다는 분이라고
잘리기를 바래서 잘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려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화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사진으로 현재는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됩니다. 이 기억위원회 동참해줘도 4.16 재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변질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위원을 많이 모집하는 거고 발기인을 많이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일회성이 아닌 4.16 재단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질문인데, 이제 4년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일상이 다 이제 멈춘 상황이잖아요. 그 이제 4년쯤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 그게 뭐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족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다시 이제 일상,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대략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나마 형제 자매 있는 가족들은 거의 아빠가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찌됐건 형제 자매들이 있고 가정을 또 그려야 되지만 초창기 때는 가족들이 엄청나게 활동 많이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활동가라고 하면 한 7, 80가정 정도. 많으면 그 정도 되고요. 진짜 움직일 때 보면 우리가 버스 한 2대 정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애동딸, 애동아들이 한 30가정 이상이 되는데요. 그분들 가정이 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고 100가정만이 지금 4년 넘게 부부가 이렇게 매진하는 가족들도 있고, 지금 한 플러스로 따진다면은, 그래도 형제 자매 있는 아빠들은 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중요할 때. 그러니까 형제 자매란 그 4년 전에 희생된 친구들의 형제 자매가 있는 부모님이 그 아이들도 또 키워야 하니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그럼 이제 전적으로 그렇게 이 일에 매진하고 계신 분들은 생활은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네, 자꾸 엄마분들이 얘기를 해줘. 일단 제가 하고 어머니한테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청년분들도 아마 부모라면 아마 대물림 해줘야 되지 않는다라는 그 신념에 아마 맞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분들 엄마 아빠는 아마 맞벌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맞벌이 하게 된 고생 대물리지 않게 해서 번 지금 그 돈이라고나 할까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돈도 있지만 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지만 그 돈 타서 쓰고 있지만 그 국민들이 성금 준 거 있잖아요. 성금 준 거 생존자 학생들이랑 다 같이 분배를 했는데 그 돈 쓰고 있습니다. 그 돈 쓰고 있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소송 정부하고 청해진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한 130가정 됐는데요. 그 성금만 받았지 정부에 대해서 배보상이라든가 그건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보상 받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활동가 중에 한 130가정 정도는 그렇게 성금이라든가 애들 미래를 위해 들어놨던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벌 때는 몰랐는데 4년이 넘다 보니까 벌지는 않고 쓰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써지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좀 묻고 싶은데 이건 뭐 저희가 제가 뉴스나 이런 걸로 들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 4년 가까이 오는 동안 그 유가족들 중에서 뭐 암에 걸린 분들이 20분 가까이 된다 이런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정부든 아니면 어떤 대책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계속 답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의료 지원이 끊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족들이 다시 싸워서 2024년도까지 의료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암으로 유가족들이 몇 분 희생됐습니다. 부모들이. 그러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질병들이 혜택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 지원도 제대로 지금 현재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있고 또 이제 지금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요.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낮에 뛰었다가 저녁에 가면 또 밤새 아프다가 또 아침에 되면은 또 이제 나와야 돼요. 집에 있으면은 또 다른 생각에 우울증까지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마들이 다 주기 1주기 2주기 때마다 지나면 그거를 보내고는 그 다음부터 계속 알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도 잘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박정권 때는 저희들은 너무 함부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거기에 전념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많이 지금 아프지만 그래도 제 몸보다는 진실을 밝히는데 더 하려고 노력하고 또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 참사 때문에 병이 났다라는 거를 밝히려면은 근데 세월호 유가족이니까 이런 진술서를 써주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솔직히 갑질한다 소리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그냥 내 사비로 병원 다니는 거를 더 원하고 그냥 이렇게 떼다 주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비로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은정이 어머님이랑 윤희 어머님이랑 3.1교회를 갔다가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상담 얘기를 하는데 상담을 받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시기가. 왜냐하면 지금 이런 4.16 당장 눈앞에 닥친 게 진실규명도 안 됐죠. 그 다음에 배를 세우면은 가셔서 보셔야 되잖아요. 재단 설립 때문에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지. 예를 들면 제가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4년을 사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시고요. 제가 3년 한 6개월 정도 되면서 이제 몇몇 분 친한 분들이 생활이 굉장히 아이들이 남아 있는데 생활이 어렵다 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활동하시면서도 다른 일을 뭔가 하려고 막 애를 쓰셨던 것 같고, 지영호님 오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잇몸이 다 무너져가지고 씹을 수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내가 그 초기부터 이제 안산 내려가가지고 가족들 만나고 해서 지금 자녀들 몇 친구를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3월달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몸으로 벌써 4.16이 가까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자고 예민해지고 그걸 4년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가면 좀 괜찮으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실이. 그래서 그건 우리 몫인 것 같아요. 빨리 이게 진실규명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세워가지고 빨리 못 찾은 사람들도 뼈 한쪽을 찾아야 되고, 특조위가 제대로 가동돼서 진실 밝히고 재단 설립되고 이제 그것이 돼야지 비로소 애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상담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거 보면 애들 생각나서 눈물 나시고
조금이라도 좋은 거 먹을 때 애들 생각나서 왜 그때 애들 못 해줬지 눈물 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분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시는데 제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하는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내면서 하루를 견딜 수 있어서 견디는 게 아니고 견딜 수 없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같이 좀 한번 견뎌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족들의 이런 얘기를 서로 듣고 나누는 게 그나마 가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4년간 오실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그마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그룹들이 조금이라도 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족들이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형편입니다. 네, 또 혹시 자꾸 저만 물어보면 있어요? 네. 우리가 연결 추도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부장소를 왜 이제 철거를 했냐면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하랑주 원지 내에 오토 캠핑장 옆에 미조성 부지라고 있습니다. 한 15,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산업박물관이 한 4,000평 정도 쓰고 우리 애들 들어올 공간이 한 7,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분향소를 빼주는 이유는 부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빼준 겁니다. 아마 부지가 선정 안 됐다면 결국은 올해도 계속 거기 있었겠지만 부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빼졌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심지어 이제 피해 지역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그쪽에 한 100명이 넘게 희생된 곳에서 이제 막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낙골당 전면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심지어 한국당 시의원조차도 어떻게 안산시를 발전시켜야 되는 공약이 아닌 낙골당 전면 반대로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산 넘어 산이다. 그러나 재종길 시장이 또 공천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2명이서 경선을 했는데 재종길 시장은 결국 떨어졌습니다. 어찌됐건 재종길 시장이 이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고 기자회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좀 굉장히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국민의당이 쪽이지만 이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붙어야 됩니다. 3파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날 뭐 한국당 쪽에서 많이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주당 지금 공천받은 후보는 좀 한국당하고 싸워볼 만하다. 그래서 결국은 재종길 시장이 당 투표했을 때 이겼다고는 하더라고요. 47% 대 43%로 이겼는데 의정 활동에 대해서 해가지고 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종길 시장이 우리는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안 됐다라고 좀 그 지금 후보는 우호적이지 않았걸랑요, 솔직히.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호적이라는 게 아니라 우호적이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다. 항상 좀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13일 날 지방선거 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라고 보려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후보를 당선돼야지만이 이 국책사업은 아마 제대로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국당이 안산시장이 된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뒤집힐 거라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안산 시민이 투표로 여기는 안 돼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당을 찍어주면 굉장히 이건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마을 주민 구석구석마다 현수막, 낙골당 반대라는 프레임이 아주 이제 가짜 뉴스가 퍼질 대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그냥 꾹꾹 참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결국은 단원고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심정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결국은 단원고도 재학생 부모나 우리 피해 가족들이 싸워서 결국은 우리 피해 가족이 재학생들 때문에 내준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부지만큼은 절대 누가 됐든 안산 시민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우리 가족들이 확실합니다. 단원고에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 애들 끌어모을 때는 여기에 청년분들도 거기 하락연지가 우리 애들이 태어났고 고향입니다. 거기서 엄마들이랑 같이 걸음마도 배우고 자전거도 타고 김밥도 같이 도시락을 싸서 거기서 이렇게 봄 되면 먹었던 장소걸랑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넓은 평수도 아니에요.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그 하락연지 다 쓴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안산 시민들이 더 조금 돌아섰는데 이제 다시 설명을 하고 피해 가족들인 안산 시민들, 안산시가 중요하죠.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줄지 좀 의심스러운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아직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가족, 피해 가족들이 할 일, 우리는 계속 알리고 피해 지역에 들어가서 같이 어떤 사업이든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시민이 왜 여기다 낙골당 생명공원 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이 말부터 물어요. 당신 여기 살아? 이 말부터 물어보는 순간에 그 했던 분이 한마디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살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안 살면 빠져. 라는 그런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피해 가족들도 안산에 살고 있다라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반대하는 시민들도 우리를 대놓고 뒤에서는 막말할지 모르겠는데 정면을 봤을 때는 막말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아직은. 그래서 굉장히 언젠가는 한번 크게 부딪히기는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때 TV에 나왔듯이 그 학교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장애인 학교 지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뉴스화 됐잖아요. 그 아파트값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로만 국책사업이라고 해놓고 발표해놓고 아무 대처도 제대로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 피해 가족과 안산 시민 간의 갈등이 더 전쟁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어머님은 안산제일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초기에 그런 이제 사건이 있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분들 만났을 때 시간이 갈수록 아직은 그냥 교회 이렇게 뭐 힘들지만 다니고 있어요. 이랬던 분들이 이젠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세월호 유족들 중에서 더 이상 지금까지 다니던 교회를 다닐 수 없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예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제가 제 교회 다닐 때는 전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우리 아이들 교회 열심히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우리 아이들 축복 줘갖고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더라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참사가 일어나니까 교회를 가면은 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나님 뜻이야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불쌍하다는 눈으로 쭈쭈쭈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뭔가 지금까지도 저도 이제 우리 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 목장 옷자락만 주일날 일부 예배만 드리고 시작할 때 들어갔다가 이제 안 보려고 축도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거든요. 안 만나고. 근데 가끔가다 만나면은 아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이제 그만 교회로 돌아와. 이러는데 그 말이 그 사람들 그게 위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저는 그게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교회로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 남편도 지금 교회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마저 가면은 이 교회가 세월호에 대한 이런 진실을 정말 모를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거기에서 다니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참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뭐 하나님 뜻이다. 뭐 천국 가면 만날 텐데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맨날 울면 운다고 뭐라고 하고 웃으면 너는 자식 웃고 다니냐. 막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진짜 내가 이걸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듯이 뭐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나의 신을 믿고 다닌다 이런 긍지로 지금 겨우 다니고 있고 또 목사님 덕분에 또 주일마다 또 이렇게 또 은혜 받는 교회 다녀서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유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못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이제 그 교회 그 자리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이사 간 데가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해 준 곳이 그 도로 그 가운데 이렇게 포장돼. 그러니까는 누가 거기가 그 장소가 유가족들이 모인 장소다라고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그런 한가운데다 저희들을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배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전국적으로 와서 예배 드려줄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찾아와 주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못 찾아올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김문호 목사님이 5시에 오늘 예배를 드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지 그 안에서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 또 잊어버리고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신다니까 계속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연대를 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영석이 아버님 말씀하셨듯이 추모공원이 세워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분향소가 철거되면서 부속 시설이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안산시가 제공한 장소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가 있었는데 구심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가 과도기인데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76명 희생자 중에 76명이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인데 저는 은정영 원님도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남아져 나오면 교회가 세월호에 대해서 정말 잊어버릴까봐 지금 남아 계신 거지 교회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가족분들하고 지금까지 한 2년 거의 3년 넘게 2015년 1월 8일 날 시작했으니까요. 어떤 요 기도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목요 기도회 동행 그룹이 한 30개 교회가 됐거든요. 자발적으로 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닌 상황인 바에야 계속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장소도 열악하고 또 그런 3년이라는 시간이 오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그쪽에 남아서 그것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뭐 가족분들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몇 어머님들은 이렇게 교회를 어차피 갈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이게 기도의 모임으로 돼서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 혹시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죠. 예. 그러면 아까 그 뭐 퍼포먼스 하신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여기서 쓰고 이쪽에 쭉 서가지고 하나요?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기억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 이체하시겠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계좌 이체하시는데 또 막상 현실로 가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못 하시면 어머님들이 또 연락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10,000원 기억회원 계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같이 약정서 뜯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뜯는 거는 가족분들에게 10,000원인가 해서 보내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계좌 이체해 주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약정서를 들고 같이 가족분들하고 사진 찍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건 이제 가능한 분들은 하시고 없는 분들은 옆 사람한테 빌려서 하시고. 잠시 우리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사진 찍기 전에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결국 조직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4.16 가족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4.16 재단의 문제, 또 뭐 진실의 문제, 또 이후에 계속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해 주시기를, 생명 되신 그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절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잠시 기도하고, 오늘 제가 아까 기도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기도를 오상열 목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금빛교회를 불러주셔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이없는 참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뺏겼지만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은 뺏겼지만 하나님의 영혼과 맞닿아 있으므로 영원히 살아있음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이 땅의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다시는 이 땅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4.16 가족들이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아이들은 뺏겼지만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청소년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 어려운 재단 설립에 또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함께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동참함으로 세월호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연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생명이 존중받고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4.16 4주년 지났습니다. 여전히 진실도 밝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특별히 가족들에게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슬픔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다시는 생명들이 밟히고 뺏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12일 날 국회회관에서 4.16 재단 창립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함께 해주시고 재단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